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자바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객체 지향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자바를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클래스를 이루는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를 이루는 기본 요소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클래스, 이넘, 추상화,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이들 모두 다 타입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계속 타입을 선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언급을 해왔는데, 새로운 타입을 선언하는 것은 유니크한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타입이 어떤 타입과 호환될 수 있는지, 어떤 타입이 어떤 타입과 같이 계산될 수 있는지, 비교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경우에 정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타입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변수, 즉 variable은 한 가지 타입으로 선언될 수 있고 그 안에는 한 가지의 인스턴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인캡슐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클래스 이넘, 추상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는 많이 다뤘죠. 객체를 정의하는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객체의 특성, 즉 attribute를 정의하는 field 부분과 그리고 객체 행동, 즉 영어로 하면 behavior를 정의하는 메소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또 동적, 정적 메소드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동적, 정적 메소드에 대해서는 어, 지난 폴리모피즘 때 잠깐 가볍게 언급드린 다이나믹 메소드 디스패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단어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나중에 아마 이 동적 프로퍼티와 정적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클래스의 동적 프로퍼티, 즉 동적 variable이나 아니면 메소드, 즉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은 모든 프로퍼티는 오브젝트의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오브젝트를 선언할 때는 이 변수와 함수들이 다 따로따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그 변수와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정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쉬운 말로 클래스 종속이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 종속이라고 함은 오브젝트가 어떻게 선언되었느냐에 상관없이 값들이 클래스에 저장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클래스 A라는 클래스를 선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클래스 안에는 아, 필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X 필드와 Y 필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X 필드는 동적으로 선언되었고 Y 필드는 정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여기 스태틱 키워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정적으로 선언된 Y 필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브젝트 두 개를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 A, A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 A1, 그리고 A 클래스 타입의 같은 타입의 오브젝트 A2, 이렇게 두 오브젝트를 각각 A 타입으로 선언을 한 후에 이 X variable, 그러니까 A1을 통해서 X variable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X에다가 3이라는 값을 먼저 지정을 하면 어, A1에 있는 X는 3이 되겠죠. 그러면 A2에 있는 X는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A2에 있는 X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1의 X를 3으로 지정해도 A2의 X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A1에 있는 Y property, 즉 A1과 A2 모두 여기 클래스에서 정의하다시피 X, Y property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Y property를 A1을 통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5로 수정했습니다. A2에 있는 Y property는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Y는
static, 즉 정적 variable, 정적 property, 즉 클래스에 종속되어 있는 property이기 때문에 A1에서 y의 값을 바꾸면 A2에 있는 y 값도 같이 바뀝니다. 자, 이제 A2를 한번 바꿔볼 건데 여기서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A2에 있는 x 값을 7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A2는 동적 프로퍼티죠. 따라서 이 7은 A2 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A1에 있는 x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A1에 있는 x를 프린트하더라도 여전히 결과값은 3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A2로 y의 값을 9로 변환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는 정적 property, 클래스 A에 종속된 property이기 때문에 A1에 있는 y도 클래스 A를 가르치고 있고 A2에 있는 y도 클래스 A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A2에 있는 y property를 9로 변환시켰을 때 A1에 y를 요청하면 이제 이 AY는 5가 아니라 9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클래스 종속의 의미입니다. 값을 클래스에 직접적으로 저장한다. 변수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enum입니다. enum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 설명했다시피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enum은 새로운 데이터의 behavior, 즉 메소드까지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enum은 encapsulated 된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정의하는 겁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보자면 자바에는 성별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없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 enum이 나오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남자를 숫자 1, 여자를 숫자 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남자일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if 젠더가 값이 1일 때 무엇을 하고 젠더가 값이 2이면은 무엇을 한다. 이제 사람이나 이런 객체들을 만들어야 될 때, 그런데 그 안에 성별의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성별이라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대신 숫자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충분히 토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프로그래머가 와서 이 프로그램을 건드리다가 두 성별을 더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숫자 1이 남자라고 했는데 남자 더하기 남자가 숫자 2가 되죠. 그러면 이 2는 여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남성 더하기 남성은 여성, 이것이 의미 있는 데이터일까요? 또 다른 경우에 남성 더하기 여성을 하면은 숫자 3이라는 아주 의미 없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데이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에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별을 이렇게 숫자로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enum을 선언합니다. 젠더라는 enum을 선언해서 젠더 타입의 데이터 메일과 피메일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젠더 타입의 데이터 메일과 피메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숫자 1, 2, 3을 정의하는 과정하고 같죠. 어떤 특정한 심볼을 주고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쓸 때는 남성을 의미할 거고 너를 쓸 때는 여성을 의미할 거야. 라는 뜻으로 이제 젠더라는 이념을 만들어서 메일과 피메일이라는 값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메일 플러스 피메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수식입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젠더로 지정된 타입에는 연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보고 enum을 선언한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예제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추상화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추상화는 크게 메소드와 클래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추상 메소드는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body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여기 화면에 보시면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오는 메소드 혹은 클래스를
추상화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는 보통 뭐 이렇게 return 타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파라미터가 나온 후에 이런 식으로 curly bracket이 들어가면서 함수의 body가 선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바로 세마이콜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입니다. 메소드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주는 이 body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생략하고 싶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상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body를 생략한 채로 메소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inheritance, 즉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접목이 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추상 메소드는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body를 가지지 않으며 바로 메소드의 return 타입과 이름 파라미터만 선언한 후 메소드의 선언을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는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모든 할 일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이런 추상 메소드 등이 추상 클래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 있는 클래스를 의미하며 흔히 concrete class, 구상 클래스와 abstract class, 추상 클래스가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abstract 메소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객체화가 될 수 있지만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abstract 메소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상 클래스에서 inheritance 되지 않고는 객체화가 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체화는 정확히 어떨 때 쓰이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의 대표로 들어보자면 어떤 동물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왜 동물이 추상적인 개념이냐? 우리는 실제로 개나 고양이나 소 같은 동물의 구상 객체, 즉 concrete object만 보았을 뿐이지 동물이라는 abstract한 개념의 원형을 본 적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뿐 그 동물이라는 그 자체의 구상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공통 개념을 묶어서 객체화되지 않도록 추상화시킨 슈퍼 클래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서브 클래스로 이제 개나 고양이나 소 같은 컨크리트 클래스를 마련함으로써 코드를 좀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터페이스에 관한 설명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제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